안녕하세요. 라이메드입니다. 벌써 다시 또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고 또 지금 또 비가 또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재학생들을 위한 그런 작은 간담회 식으로 해서 이제 요즘에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상담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이제 학원 내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저학년들을 위한 그런 간담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각 과목별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현재 지금 라이메드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또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지금 방학 중에 어떤 형식으로 또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고 조금 또 2학기 하반기에 방학 이제 개학한 후에 이제 하반기 이제 2022년 2학기 때의 그 진도와 또 어떤 형식으로 또 나갈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국어와 영어와 수학을 해서 나눠서 하나하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국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는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이제 학교 중심의 교재를 쓰고 있죠. 그 이제 해법 교재로 쓰고 있는데요. 국정교과서 자체가 이제 해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교과서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또 초등학교 1학년은 이제 아시겠지만 받아쓰기 시험을 이제 보는 반이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재량으로 해서 이제 그전처럼 해서 이제 뭐 1급, 2급, 3급 그래가지고 총 6번의 이제 받아쓰기 시험을 매주마다 보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는 반이나 또 이제 그거를 이제 좀 그냥 다른 학교 교과서만 이제 할 경우 가급 좀 초등학교 1학년 중에 한글의 받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부분들을 되게 좀 그전처럼 학교가 이제 확고히 이제 받아쓰기 시험을 하면 따로 또 받아쓰기 시험을 일주일 전에 그 표에 맞춰서 또 연습을 시켜서 이제 학교 시험을 보게끔 했는데 그 자체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재량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오랫동안 이제 그런 형식으로 가서 그 의미는 이제 국어적인 좀 한글을 충분하게 읽는 거는 되는데 불러줄 때 쓰지 못하는 뭐 미끄럼틀 하면은 이제 럼하고 틀 뭐 이런 부분들이 힘들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할 때 이제 니은하고 히읗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학년 특히 이제 1, 2학년 학생들은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가급적이면은 국어는 이제 교과에 있는 내용, 그 본문을 가지고서 이제 문장화를 하고 뽑아서 이제 그것을 연습시키는 부분으로 저희 학원은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1학기,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1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교과 내용에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바둑판 국어 이제 한 띄어쓰기 노트를 따로 해서 이제 그것을 한 10문장 정도를 뽑아서 이제 따로 이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제 그 시험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아이들이 그 전에 비해서 조금 그 받아쓰기에 대한 압박감이 좀 없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학습력이 조금 낮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국어는 워낙 그 학교 중심적으로 일단은 저학년들은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또 교과 중심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여름방학 또한 이제 1학년 2학기 1-2, 2-2, 3-2 해서 이제 2학기 부분에 교과 중심으로 해서 진도를 나가고 받아쓰기가 힘든 학생들은 따로 이제 그 노트를 해서 이제 그 아랫가리한 그 틀리는 부분을 계속 찾아서 이제 그걸 끼워 나가는 쪽으로 받침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학교 중심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쓰기를 이제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문장적인 부분들을 좀 함축적인 내용,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내용이 이제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오헨리의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든지 3학년 걸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이야기 중심의 스토리 중심은 좀 줄여서 자기가 구두로서 얘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전과 달리 좀 이 발표력이라든지 좀 자기 표현력들이 있으면 더 보충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국어는 선생님과의 긴밀한 대화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문장을 한 지문이 거의 이제 한 500자 정도 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300, 200자에서 100자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장을 함축할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1, 2, 3학년은 계속 이제 훈련하고 연습하게 됩니다. 네,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영어입니다. 영어는 그 초등 저학년과 현재 저희 학년 그 초등학교 이제 뭐 2학년, 3학년 애들은 이제 파닉스가 끝났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아직 없는데 일단 요번에 이제 영상은 이제 재학생용이기 때문에 이제 파닉스가 다 끝난 후 지금 이제 리딩과 또 이제 리딩의 과정들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딩 교재 시리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미국 교과서 시리즈가 또 있고 또 이제 거기서도 총 9권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단계별로의 사이에 또 약간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또 이어주는 그런 교재가 있지요. 일단은 그 원어민이 보는 현지 미국의 같은 학년들이 보는 미국 교과서 리딩으로 스타터라고 하는 것을 3권째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아주 그거나 상당히 쉽고 느껴지면서 되게 나가는데 그걸 끝난 후에 이제 다음 단계 이제 이지 시리즈로 해서 3권이 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스타터가 3를 끝난 다음에 이제 이지 1을 나가기가 좀 힘든 학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음 단계로 갔을 때는 확연하게 문장이 좀 더 길어지고 또 뜻과 모든 내용들이 약간 좀 과학적인 요소도 있고 경제적인 요소도 있고 좀 심도 있게 달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서상의 어떤 느끼는 바가 좀 미국의 아이들과의 좀 다른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간 갭을 이어주는 이런 리딩집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게 이제 능률에서 나오는 이제 리딩이 된다는 그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것 또한 총 6권짜리인데 그것도 이제 2분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거를 좀 아이들이 좀 더 평이하게 좀 받아들이게 되고 좀 내용으로 충분하게 좀 리딩이 쉽고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이제 한국형 리딩으로 이제 포커스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내용 자체가 이제 우리의 어떤 형태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제 1권, 2권, 3권은 시리즈를 해서 그것 또한 이제 총 6권이긴 하지만 이제 2분류 나눠지는 그것을 이제 하게 되고요. 리딩이 된다는 책이 이제 그 베이직 시리즈가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있고 그 점프 시리즈가 1에서 4인데 이제 그 베이직 1에서 베이직 4가 조금 더 그 미국 교과서 그 이지 1보다는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좀 이게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건 재학생 위주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좀 보시기에 현재 지금 이제 상담한 내용처럼 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이제 자료 그 책 모습들을 좀 띄우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달라진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 같으면 이제 리딩 교재라면 거의 미국 교과서 한글이 없는 그 내용으로 쭉 일괄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교재가 추가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리딩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그 MBC 이제 저학년들은 딱히 뭐 지금 3학년쯤 하반기 때 해서 좀 가볍게 학원 내에서 이제 경시 시험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방학 전이나 또 방학 그 후 해서 이제 1년에 이제 겨울 방학 전후 또 해서 이제 시험을 2회에서 3회 또 4회 정도 해서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이 끝날 쯤 해서 이제 영어 자체 시험을 보게 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전국 단위로 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거 갖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그것을 이제 복사해서 학원 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학년 이제 2학기쯤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추가가 되겠죠.
예, 다음은 이제 문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영문법인데 저희는 교재는 이제 폴리 교재라고 해서 노란색 그 폴리그래머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저학년들은 이제 1번하고 2번을 이렇게 하죠. 그거를 이제 2권짜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법은 한국에 지금 그 초등 문법 시험이 4학년 5학년, 6학년 그때 이제 4학년 때부터 빠르면 3학년 2학기 때부터 슬쩍 문장 구조를 나오게 됩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초등 영문법의 책은 총 이제 6권이 있는데 노란 책이 이제 저학년들이 보는 책이고 초록색 책이 이제 9학년, 4, 5, 6학년 학생들이 보는 책이죠. 이제 이 책으로 해서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러니까 이해를 위한 그러니까 수동태니 뭐 이렇게 하는데 시작부터는 이렇게 그 좀 복잡한 내용으로 가지는 않고 일단 문장 구조, 명사부터 해서 천천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 영문법 책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방학 중에도 그거 맞춰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어휘력인데 어휘력은 이제 단어장 저희 그 학원에 이제 18단계라고 해서 총 이제 1단계부터 쭉 이렇게 책이 이제 단계별로 거의 한 200페이지가 되는 책이 총 18권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저학년들은 많으면 한 20개씩 거기서 뭐 15개 외울 수도 있고요. 처음에 오는 학생들은 10개 정도 외울 수 있는데 이거는 파닉스가 끝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파닉스를 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학생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이제 2학년 2학기면은 3학년 때부터 영어가 시작되니까 급하겠죠. 거기 수준에 맞춰서 빨리 같이 할 수도 있고 이제 저학년 1학년이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파닉스를 통해서 이제 다 그 안에 있는 단어가 이제 이해를 돕는 걸로 하고 파닉스 때는 단어를 겸하지 않고 이제 좀 재미있게 지금 진행을 하기 위해서 파닉스를 충분하게 이제 길면 6개월, 더 길면 10개월 해서 시리즈가 있는 건 아시죠? 그렇게 해서 파닉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휘력은 좀 방학 중에는 조금 더 늘릴 수가 있다면 특히나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20개에서 40개 정도 해서 늘릴 수 있고요. 40개 중에 거의 절반은 아는 단어고 그렇게 해서 좀 확장하는 면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수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학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연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학생과 연산이 거의 훈련이 잘 됐다. 연산이라는 의미는 이제 곱셈, 나눗셈까지 해서 덧셈, 뺄셈, 두 자리, 세 자리 해가지고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게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학은 확실히 학교 교과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국정교과서는 역시 해법으로 지금 현재 교육이 맡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개념이 중요한 문제집 개념 클릭으로 일단 하고 거기에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연산집이 많이 빠진 게 있다. 두 자리 곱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같이 이제 기탄 수학으로 해서 연산이 같이 2권을 맞물려서 진행됩니다. 시기적으로 좀 1, 1-1, 2-2, 1, 2학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단원별로 해서 굳이 학생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다면 그 다음 학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고학년이 되면 이제 단원별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령 6학년 같은 경우는 중학교 거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단원을 연결을 해서 좀 학생이 충분하게 이해가 된다면 그 개념을 이해를 계속 확장시키는 쪽으로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념 클릭이 이제 그 충분한 이해가 되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응용 심화를 다룰 수 있는 우등생 빅데이터 문제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조금 문제가 어렵습니다. 생각이 깊고 또 그 주관식적인 형식, 서술형에 대한 문제가 있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총 6단원 중에 거의 30문항 중에 한 10문항 내외는 이제 서술형, 맨 뒤에 있는 뒷장의 문제겠죠. 그것을 이제 풀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연습하게 되고 깊게 생각하는 사고력 문제 위주의 어떤 그 생각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방학 중에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풀다기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6단원을 지금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이제 그것을 시간 내에 푸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학기 중에서는 그거를
테스트 보면서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훈련을 하겠지만 여름 방학 같은 경우는 좀 깊게 그 나중에 이제 거의 뭐 한 5분에서 10분 이상 생각하고 그것을 수학에 대한 즐거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해서 빠른 진도보다는 방학 중에 좀 더 생각에 대해서 좀 깊게 할 수 있는 수리적인 사고력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스스로의 시간을 좀 갖고 좀 차분하게 좀 더 문제 속에서 좀 더 고민해 보고 또 그 고민하는 자체를 좀 즐거움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좀 정서적인 면을 좀 계속 고려하면서 지도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이제 수학은 어떻게 보면 개념 클릭과 그다음에 개념이 충분한 이해된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우등생 수학이라고 해서 응용 수학을 풀어서 이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이 두 권이 끝났을 경우에 후에 이제 조금 더 경시형의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뭐 최고 수준도 있고 최상위 수학도 있겠지만 저희 경험 바로는 이 두 권만 잘 끝내도 충분하게 좀 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풀 경우 충분하게 또 문제를 또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건 또 학교의 시험에서 이제 결과물이 이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1, 2, 3학년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름방학 때까지도 이렇게 잘 진행하면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어와 영어와 수학을 전반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특히 또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학년들을 위한 영상을 또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